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 공동주관으로 열린 특별대담에 출연해 신년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올해 신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트램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구 지역 정치권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로변의 사업성을 높여 개발의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14일 신년 인사회를 열어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보수 통합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요. 황교안 당대표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 공동주관으로 열린 특별대담에 출연해 신년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해 시정 목표는 완전한 해결과 굳건한 연결, 그리고 희망찬 숨결을 뜻하는 3결로 정했는데요. 박 시장은 올해 신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트램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불러온 인천의 재정 위기. 2015년 한때 인천의 채무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2017년 20% 초반대로 떨어진 채무 비율은 지난해 16.6%까지 내려왔습니다. 안정을 찾은 인천시 곳간. 지난해 말 채무관리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재정위기 주의단체를 지정했던 곳에서 4년 만에 상을 받은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재정 건전화를 꼽습니다. 좀 아직도 잠재부채나 이런 것들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사실 작년 말에 그게 16.6%까지 떨어졌어요. 채무 비율이.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뭐 다른 네네.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정부들에 네. 비해서 또 좋은 그런 적입니다. 인천시가 정한 올해 시정 기조는 3결입니다. 완전한 해결과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완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든든한 시정을 펴고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철도나 또는 순환교통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하수도와 같은 관망 네.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연결해서 튼튼한 기본을 쌓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밸리, 남동 스마트 산단, 그다음에 공항 MRO 단지 네. 이런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희망찬 우리 숨결을 통한 탄탄한 미래를. 인천시는 지난해 GTX-B와 제2경인전철 등 철도망 구축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는 도로를 달리는 노면 전차 트램 구축에 나섭니다. 원도심과 송도 영종 지역 10개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지하철이나 이런 거보다 이 구축 비용이 4분의 1밖에 들지 않고 그다음에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네네.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아주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도시 재생과 또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또 송도 내부의 순환을 하는 트램, 또 영종 내부의 트램 네.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잘 구축하는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LG엘로비전 북인천방송, NIB 남인천방송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남춘 인천시장의 신년 특집 대담은 설 연휴에 공동 송출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학재 의원을 비롯한 서구 갑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즉각 착수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대로변을 업무 상업 용도로 지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 고속도로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항에서 서인천 IC까지 총 10.45km에 대해 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5년엔 사업구간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이름도 인천대로로 바뀌었습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은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선 7기 이후 아직 명확한 완공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 도로 진출입로 9곳을 조성한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학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부진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더는 늦추지 말고 즉각 착수하십시오. 인천 발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학수고대하며 고속도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락가락 사업비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09년 안상수 시장 시절 책정된 총 사업비는 약 4,500억 원. 송영길 시정부 땐 1조 2천억으로 늘었다가 유정복 전 시장은 4천억으로 사업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7,500억 원. 특히 가좌에서 서인천까지 4.1km 구간은 국비를 지원받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의원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지하화 대신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 문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인천대로변은 업무 상업용으로 용도를 지정해 도시 중심성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주거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음 문제로 일부 계획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비 확보에 주력한 뒤 내년에는 본격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14일 신년 인사회를 열어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보수 통합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요. 황교안 당대표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새해인 만큼 화두는 총선 승리였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게 뭡니까? 조국이한테 빚을 졌다?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정신이 있는 양반이에요?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어디다가 범죄자한테!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탄핵 사태 등으로 불거진 갈등에 대해 잘잘못은 추후에 따지고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차이는 덮어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속이 상하고 예전에는 싸우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참고 함께 어우르고 갑시다. 매 선거에서 등장하는 인천 상륙작전은 다시 소환됐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인천에서 분 바람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인천은 6.25 때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켜서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냈던 곳입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에 인천을 살려내는 총선, 자유한국당을 살려내는 총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전 당협위원장, 예비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문학산 정상에서 열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한 문학산 정상. 정성껏 차린 상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오는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마련한 시산제. 선거법이 개정되고 선거 연령도 바뀌는 등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선거인 만큼 올해도 잘 치르기를 기원합니다. 바라옵건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이 염원하는 공명선거가 되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원하오니 시산제 이후 다 함께 모여
공명선거 다짐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공정선거 피켓과 현수막을 한 대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공명선거 결의문도 낭독합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인천 선거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시산제를 통해서 선거율도 높아지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후 등산객을 상대로 황사 마스크를 나눠주며 선거 참여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가 오는 31일까지 역사와 미래 가치를 반영한 미래비전을 공모합니다. 동구는 3.1운동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101주년을 기념해 미래비전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비전은 인천 3.1 만세운동 발상지이자 인천의 발전을 주도했던 모태도시의 역사적 사실을 함축해야 합니다. 또 인천 중심 도시로 재도약을 위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 됩니다.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우수 1명과 장려 2명은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수여합니다. 서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기간을 맞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특히 심하며 12월에서 3월까지는 연평균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15%에서 30%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는 발전소와 석유 등 먼지 다량 배출 업종 269곳을 선정하고 6명의 감시 인원이 교대로 감시를 진행합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배출 허용 기준이 30% 이상 강화된 만큼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7분경 동구 화수동에 있는 한 건설기계 제조공장 대형 엔진 생산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엔진 실험실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는데요. 대형 엔진 생산동 안에 있는 발전기용 엔진 완제품을 시험하는 운전실 중간 지점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어 공장 주변과 지붕으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이 나자 공장 안에 있던 직원 59명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내부와 엔진 부품 등이 불에 타면서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5시 15분경에는 강화군 교동면에 있는 한 창고 용도로 쓰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해 놓은 분전반 전기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비닐하우스와 관리기 등이 불에 타면서 139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4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00시 21분경에는 서구 가자동에 있는 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공장 1층 작업장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공장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3,3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7분경 서구 성남동 한 전자기기 제조 공장에서 사람이 기계에 끼었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30대 남성이 전자기판에 전자칩을 에어로 부착해주는 기계에 왼쪽 손등부터 손목까지 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남성은 왼쪽 손등을 심하게 눌려 출동한 서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들어오면서 산업단지 등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변에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와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때 정확한 주소와 화재가 발생한 위치나 사람이 내부에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화재 신고 후에는 화재 상황에 따라 공장 내부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공장 내부는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피난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두고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피난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4천여 마리만 남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어새는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합니다. 지난해도 어김없이 인천을 찾았는데요. 영종도 수화암에는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대표적 번식지인 남동 유수지는 너구리 밥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저새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쉬고 놀 수 있는 기둥도 세웁니다. 매년 이곳에서 번식을 하던 저새는 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시작되자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저새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암 주변에 사람과 공사 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목도 통제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고민하던 저새는 지난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3월 27일경 수암에 7마리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2018년 기억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날아가고 왔다가 날아가고 불안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5월 18일경에 처음으로 부화세가 확인이 됐고요. 5월 18일 날 이렇게 번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약 40여 쌍이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새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또 한 곳의 번식처인 남동 유수지. 새끼를 낳고 키우는 저새섬에 너구리가 침입합니다. 결국 올해 이소에 성공한 새끼 저새는 집터를 벌이고 떠난 15마리가 전부입니다. 너구리가 들어가는 시기가 막 새끼 나올 즈음이었어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너구리가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날은 저새가 완전히 떠나가지고 쓸쓸한 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번식처 훼손도 악화 일로입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도 680구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주변을 비롯한 영종도 역시 매립 이슈가 반복됩니다. 도로 지역으로부터 이적거리가 700m 이내는 행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강화도 지역인데 50m까지 줄여가지고선 바닷가에서 이렇게 폐전 짓고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갯벌 자체가 훼손되고 변형이 되라선 이 갯벌 생물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종종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몰려오던 새끼의 자기에 먹을 게 없으면 못 들어오게 돼 있죠.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새. 지난해 지역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환경부는 남동유수지에 전기 목책을 설치해 너구리 접근을 막고 인천시는 남동유수지에 저새 교육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관계당국의 약속이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